자, 통합 기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요거 부교재가 선택과 집중이 다음 주쯤에 출간이 됩니다. 제가 따로 밑줄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은 극히 제한을 하는데 이유인즉슨 여기에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기출 그리고 그 옆에 김영배 교수님 목차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교수님 교재 목차를 달아드렸어요. 이걸로 기출 분석은 끝입니다.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따로 밑줄 그시지 마시고 그냥 바로 목차 반갈로 A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찾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체킹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따로 확인용이고 본 강의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교수님 목차 순서대로 판서를 갈게요. 제 임의 판서를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교수님 목차순 판서를 가고요. 그리고 2차 사례형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사례형 중심. 따라서 사례형 중심을 위해서 중요 판례는 무조건 체크 들어가실 거예요. 중요 판례 체크. 그리고 주관식 모든 기출을 확인하실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이렇게 사법시험 2차, 변호사시험 사례형 쟁점, 법원행시 2차 쟁점 이렇게 하실 거고 그리고 객관식 대비죠. 객관식 대비. 주관식 대비가 아닌 객관식 대비는 중요 판례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유인즉슨 변호사시험은 둘째치고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요게 기출 원형지문을 확인하시는 게 이제 6월 달에 하게 될 거거든요. 오히려 요 기출책이 거의 주교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책이. 기출책이 주교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요 본교재는 진짜 순수한 이론서가 되셔야 됩니다. 2에서죠. 2에서. 요 교수님 교재는 2에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암기는 이걸로 하시는 겁니다. 암기는 요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암기는 요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김준호 교수님 책은 이론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울 거 지워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위주로 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보시면 우리 며칠에 한 번씩 객관식 문제집을 객관식 모의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객관식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이유는 똑같죠. 자, 요게 아는 것 확인과 출제 유형을 확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객관식 1차에서는 정말 출제 유형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 통합 강의라고 했을 때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판례 원형 지문. 판례 원형 지문 암기가 필요해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진짜 2차 가실 때요. 2차 가셔서 요거 그대로 서술 들어가셔야 돼요. 학원에서도 상당히 공유된 이유가 작년 기출특강에서 수석 합격자가 나왔죠.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가 저희 수강생 중에. 근데 그분은 워낙 실력자였기 때문에 요게 거의 원형지문 서술이 돼야 됩니다. 원형지문 서술. 그리고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법시험 기출이 많이 나오니까 올해 변호사 시험 사례형 쟁점은 싹 다 사법시험 기출이었어요. 싹 다 사법시험 기출. 그럼 법원행시는 어떠냐? 사법시험은 둘째 치고요. 변리사가 아니고 변호사와 특히 요쪽에서 더 많이 나오죠. 실무라서 그렇습니다. 실무. 요쪽이 조금 더 비중이 크고요. 이게 첫 번째 비중 가장 크고 요게 두 번째 비중.
그리고 요게 세 번째 비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죠, 진짜. 유예가 없어진,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시험과 법원행시를 통합 타이틀로 건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이 두 친구는 주관식, 객관식을 한 번에 하셔야 돼요. 힘든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힘든 여정이. 그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가장 무섭죠. 근데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어려워요. 변호사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같이 봐서 상관없는데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8월 달에 보고 요거를 10월 달에 본단 말이에요. 이거 통과하는 것도 힘들죠. 통과하는 거. 자, 일단 작년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이었습니다. 요 마이너스 17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또 다운을 시켜야 돼요. 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15 불렀다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 비슷비슷하죠. 15가 나오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5. 근데 마이너스 15도 이제 불안하니까 최대한 안전빵으로 들어가시려면 요걸 확보하셔야 돼요. 객관식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민법이 이제 마이너스 2로 항상 막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법원행신 가능합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이게 안 되는데 법원행시는 가능해요. 법원행시는 이유인즉슨 요겁니다. 판례 원형 지문. 그럼 마이너스 2를 막기 위한 공부 방법이 자, 기출문제는 완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분석하셔야 되는데 이 토탈 세 분류를 다 하셔야 돼요. 네 가지죠, 네 가지.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거의 조문, 앤드, 최신 판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변리사는 6월에 있습니다. 1차가. 바로 확인 가능해요. 아, 그 해 가장 중요한 최신 판례를 변리사는 바로 내버려요. 법원행시도 마찬가지죠. 법원행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작년에 법원행시 트렌드가 거의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드래그 했어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요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요건 너무나도. 근데 이 네 가지를 최소한 저는 항상 10개년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유예가 있었을 때는 가능했어요. 유예가 있었을 때는. 근데 유예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최소 5개년씩은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자, 그럼 토탈 20년치가 나오는데 요거는 무조건 7년치 하셔야 돼요. 법원행시는. 그러니까 도합 22년치입니다. 22년치. 40문항 곱하기 22년치. 기출문제만 880개예요. 기출문제만 880개. 요거 달달 완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의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요거 법원행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법원행시는 6월 달에 따로 강의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강의에서 할 때는 요거 위주로 문제를 출제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변호사 시험, 변리사 기출, 사법시험 기출. 요거 위주로 이제 객관식 확인을 하실 겁니다. 요거를. 중요 내용.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개년 플러스 그해 16년 상반기를 이제 요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30% 나옵니다. 30%. 여기서 10%죠. 나머지 기출 60%.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가. 그리고 이제 형법은 둘째 치고요. 헌법을 마이너스 4로 꼭 막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4로. 잘 해주실 겁니다. 강사님들이. 자, 문제는 요거예요. 네, 요거. 여기서 얼만큼 다운을 시키느냐가 합격의 관건일 거예요. 이게 합격의 분수령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과는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달라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은 민법이 합격의 분수령 맞습니다. 근데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격의 분수령이에요. 변호사 시험도 올해 민법이 핵폭탄이 떨어졌죠. 핵폭탄이 떨어져서 초토화 당하셨어요. 초토화.
제가 지난주 엄청 바빴던 이유가 그 객관식이랑 주관식 대비를 해주려고 다 찍어줬는데 또 찍어준 게 나왔는데 친구들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가불병 35문항이 다 가불병이 들어갔대요. 이러면 위험하죠. 근데 법원행시 같은 경우는 요게 개수형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개수형이죠, 개수형. 요거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차 수석 합격자의 말씀을 드리자면 개수형 문제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뒀다. 그래서 수업 들으실 때 이 다음에 이제 형법을 3월 중순에 들으실 건데요. 3월 중순에 들을 때 미리미리 개수형 같은 거는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막판 도표용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막판 도표용으로. 그래서 시험 전날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만. 근데 이제 문제는 주관식 사례형인데 요게 기본 지식 없이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주관식 사례형은. 주관식 모의고사 실시 여부는 제 재량으로 하겠습니다. 제 재량으로. 하더라도 요거 목차 구성으로 갈게요. 목차 구성. 목차 구성. 일단 강사 재량 실시하겠습니다. 강사 재량. 기본 사례를 드리고 그거 목차만 구성해 보자. 요거 배양하기 위함이죠. 목차 구성 능력. 왜냐면 기본서를 봐서는 절대 목차 구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기본서만으로는. 그 답안지에 필요한 우리 수험생분들이 오늘 학원을 오실 때 옷장을 펼쳤어요. 옷들이 너무 많죠. 그게 기본서예요. 근데 학원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올 거냐. 요게 2차 답안지 작성 능력입니다. 다 입고 싶죠? 다. 요것도 입고 싶고 요것도 입고 싶고. 근데 안 돼요. 여기서는 요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 능력을 이제 실시 봤을 때 기본 사례 플러스 기출 사례 가지고 목차 구성 능력을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라지겠죠. 객관식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날은 시간이 조금 당겨질 거예요. 한 8시 40분 정도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분들이 풀어보시겠죠. 한 30분 풀고 답안 체크하고 한 9시 20분부터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강의 설명이 됐나요? 요 밑줄 자료 주면 이걸로 대체해요. 요거를 부연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책 부록으로 나올 건데요. 여기에 선택과 집중 목차가 있고요. 여기 옆에 김영배 교수님 목차가 있고요. 여기 옆에 김준호 교수님 목차가 있습니다. 완전 상세 목차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를 통해 우리 김준호 전은 반드시 2에서로 끝내려고 합니다. 2에서로. 시간이 없죠? 나중에 요거를 일독하기보다는 요걸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 자,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할까요? 지난달에 인문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거 또 살포시 들어주시면 좋은데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자료 한번 보실까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네. 제가 밑줄 자료집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 수강생들이 또 힘들게 육체노동을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노동을. 자, 그거보다는 이렇게 쟁점별 일단 먼저 보세요. 쟁점별. 자, 민법 총칙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현출된 것들은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아가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쟁점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이거는 객관식 기출 포인트예요. 객관식 기출 포인트. 두 번째 신의칙 및 권리 남용. 객관식 기출 포인트고 사례형 쟁점 포인트가 있어요. 사례형 쟁. 근데 그게 독자적인 출제 영역이 아니라는 점. 3번 태아의 권리 능력. 요것도 객관식 출제 포인트입니다. 법원행시 경우에는 가족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탈락.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상속과 연계를 하셔야 되고요. 자, 4번도 객관식 출제 포인트입니다. 객관식 출제 포인트. 별표 중요도 순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동시사망도 요것도 독자적인 출제 영역이 아닌데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되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7번 나왔죠. 미성년자 행위 능력과 상대방 보호.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는. 두 번째 줄에 나왔네요. 매년 객관식의 출제가 예상되는.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년 후견제도.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문들이 싹 다 등장할 거예요. 개정도 많이 됐죠. 친권 파트도 개정이 됐고요. 후견 파트도 개정이 됐고, 특히 채권 총론에서 보증 파트가 개정이 됐어요. 보증 파트가. 그 예전에 있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있던 규정들을 민법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자, 8번도 객관식 출제 포인트예요. 객관식 출제 포인트. 자, 9번 법인. 요것도 매년 객관식 출제가 예상되고 사례형 포인트는 조금 낮습니다. 다운이에요. 사례형 출제 포인트는. 자, 근데 넘어가 보세요. 10번. 10번을 둘째치고 11번부터는 충분히 사례형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중매매 리딩 케이스. 리딩 케이스. 자, 그리고 12번도 기본기저 법률행위 해석론.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가 본격적인 객관식은 둘째치고 사례형 주관식 출제 포인트예요. 출제 포인트. 준비는 제대로 해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부터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의사표시부터가.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시면 대리. 자, 대리 또 사례형 출제 포인트입니다. 사례형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줄 계약 당사자 확정 논의가 작년 변호사 시험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유권 대리, 표현 대리가 작년 사법 시험 2차 쟁점이었고요. 기출 쟁점. 그러고 나서 15번 무효와 취소. 요것도 충분한 주관식 출제 포인트죠. 유동적 무효에 있어요. 유동적 무효에. 유동적 무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였다. 거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조건과 기한은 객관식 출제 포인트가 크게 문제 안 되고요. 17번도 객관식 그 다음에 주관식 사례형 출제 포인트예요. 올해 변호사 시험이 소멸시효 등장. 제가 찍어드렸던 게 나왔어요. 그거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지금 보세요. 민법 총칙만 해도 쟁점이 17개나 되죠. 17개. 여기서 강약 조절 없이 다 읽으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도 별표 체크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객관식 기출이 뭐가 되느냐, 사례형 기출이 뭐가 되느냐는 그 이제 부교재, 별색 부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다음 주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늦출까를 생각했는데 학원에서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바로 그냥 교재를 들어가면서 찬찬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판사하지 마세요. 제가 판서하시란 부분만 판서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할 건데요. 자, 민법 총칙할 건데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시는 것 요것만 먼저 아시면 되죠. 요 5글자를 공부하십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권리의 변동이다.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권리의 발생 그리고 나서 변경 자, 그리고 소멸을 공부할 겁니다. 소멸. 자, 문제는 이러한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요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건이 충족돼야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자, 요게 권리 취득이란 말이에요. 권리 취득.
자,